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이제 밤이 좀 늦은 시간입니다. 9시 50분을 넘어서 이제 10시를 막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국장이 500포인트가량 급락을 줬고, 미국 증시 그 다음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포인트 넘게 급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코스피 1만 포인트 시대,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1만 포인트 시대는 올까? 주도주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증시 급락했는데 AI 랠리 멈추나? 반등 시점 언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되지? 이런 흐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1만 포인트 올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강세장은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잠깐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가 488 마감해서 7,493으로 마감했잖아요. 8,000을 넘었다가 딱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5일 연속 지금 코스피가 8,000선 앞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무너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흐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8,000선으로 올라가 버려서 이게 올라가 버렸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보기에는 좋지만 아마 투자자들은 불안하고, 이 주식을 계속 이제 따라가도 되느냐에 대한 걱정이 늘 마음 한 곳에 남아있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주수가 한번 8,000선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증권사들의 대다수를 좀 리서치를 봤더니 강세장은 변동성이 크다, 이 말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큰 축은 유동성, 자금과 이익 구조다, 이건데, 지금 현재 자금 규모를 보게 되면 지금 자금 보세요. 지금 예탁금이 거기 예탁금이 이제 3조 6천 빠져나가서 133조 5천억. 이게 뭐 133조 이 자체도 대단히 큰 예탁금이고요. 지금 주식경증권에서는 5조가 들어와서 331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331조. 이 자금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상당 부분 주식을 팔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점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주식형 수익주권 자금이 330조가 넘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이 팔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가 거의 한 70%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은 역시 뭐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역시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 여전히 50%를 넘거나 49% 전후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 게 또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분 차익 실현의 연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유동성은 다 좋고, 이 이익 구조 볼게요. 이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올해 689조, 내년도에 853조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이제 2010년도 이후에 퍼가 9.96이었어요. 평균적으로 쭉 따져보니까. 그런데 지금 코스피의 올해 말에 영업이익이 689조인데, 이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 이제 순이익을 선반영해서 시가총액을 이제 따져봤더니 8,499조가 나왔고, 그러면 코스피의 지수가 1,300포인트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증권 이렇게 본 거고요. KB증권도 1,500포인트를 예상을 했어요. 외국계 증권도 거의 다 12,000포인트까지 예상한 증권도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이 유동성과 이익 구조에서 지금 나온다. 유동성은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이 이제 330조, 이익 구조는 보시다시피 코스피의 PER이
비교를 해봤더니 10,000포인트 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강세장의 변동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이제 고유가 고금리인데 이 고유가는 중동 전쟁에 따르는 이제 단기 오버슈팅이다.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계속되는 그 고유가가 아니라 중동 전쟁이 끝나면 이 고유가는 그다음 이제 슬금슬금 하반기에는 사그라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한은 유가는 출렁출렁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긍정적인 이유는 이제 WTI 이제 이 유가 상승 3개월분을 따져봤더니 S&P 500 테크 기업들의 이제 카픽스 투자가 더 훨씬 더 많고 500 기업의 테크의 반도체 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역전돼 버리면 주가는 꺾어지는데 이게 계속 높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고금리 이 부분이 이제 채권인데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5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출렁거렸고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보고 이제 미국 시장도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랐긴 했지만 여전히 유동성과 이익 구조가 좋고 강력한 AI 상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는 역시 일시적인 강세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쏠림이 강한데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48%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8%.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얼마냐? 올해 280조, 내년에 349조. 하이닉스가 208조, 272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48%.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영업이익은 72%가 코스피 영업이익 72%를 두 종목이 다 치고 있어요. 그죠? 72%. 그래서 시가총액은 48%, 영업이익은 75%. 그래서 두 종목이 아직 싸다. 그래서 이제 일본기 노무라증권은 400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였고 삼성전자를 59만 원까지 높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주도주는 뭐냐? 지금 1만 포인트 시대를 보는데 지금 시장의 이제 강세 현상이 이전처럼 소비와 주택이라든지 고용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결국 2000년대에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 굉장히 한번 내리고 왔었는데 그때하고는 다르는 지금 이제 산업의 교체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업들이 전체적인 수익 모델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온라인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 현상이 AI라는 새로운 이제 신산업 쪽에 투자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GDP가 올해 1분기에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의 인프라에 따라서 지금 수출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 GDP 성장률도 1.7%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의 큰 인프라는 뭐냐면 AI를 떠받치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 이런 투자가 이제 핵심적으로 성장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AI가 정점에 있고 반도체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거기에 ESS, BBU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AI 투자가 관련 산업의 투자를 일으키고 자산 가격을 올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AI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신용이 또 늘고 있고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줄 아는데 주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굴욕 흐름에 놓여 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상에서 대출도 들어갔고 지분 투자도 있고 펀드도 있고 레벨리지도 동시에 이제 층층이 쌓여 있어서 위험을 알면서도 시장이 내려오기 어렵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만 포인트 시대는 오는가? 1만 포인트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
설명드렸죠. 여기는 PER이 9.96인데 코스피의 영업이익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다. 그리고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더 좋다. 그리고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방산, 조선, 원전, 증권 전부 다 피고 있잖아요. 2차전지도 하반기에 더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이익점은 어쩌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1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본의 모델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만 2천 포인트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에 뭐 올해 연내 이런 흐름까지 아니고요. 적어도 2028년도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미일 증시 급락인데 지금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물가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의 실업률을 볼게요. 실업률을 보게 되면 실업률이 지금 5월 8일에 발표된 게 4.3이었어요. 보이시죠? 4.3. 이전도 4.3, 지금도 4.3. 실업률은 뭐 그냥 방어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5년치 실업률을 봤는데 21년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이때는 실업률이 높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실업률을 보게 되면 뭐 4% 정도가 되면 있을 수 있는 그 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더니 주간 실업 청구수당 건수가 5월 14일 날 21만 1000건. 그러니까 이전에 19만 9천 건이었는데 조금 늘긴 했는데 이 보세요.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뭐 오히려 더 좋은 선상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5년치를 쭉 봐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나쁘지 않고 실업률도 4.3이니까 뭐 소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 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년 소비자 물가 상승을 봤더니 이게 지금 3월이고 4월인데 그동안에는 2.7, 201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96대, 3% 미만대를 쭉 유지해 왔어요. 보이시죠? 쭉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올해 3월 달에 이제 중동 전쟁 나오면 3.1 나오고 3.1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3년 소비자 물가 상승 기대치인데 그래서 21년 9월 달에 4.20 찍고 24년 7월 달에 2.30 최저치를 찍은 이후에 지금 이제 좀 높은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갖다가 제가 5년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 기대치로 봤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치를 봤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3.0이 나왔어요. 3.0. 쭉 보이시죠? 3.0.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5년치 평균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좀 오르긴 했는데 이달이 이제 3.0이죠. 그 전에는 이제 원래 이전에는 이제 2.7, 2.4, 2.7 이제 이번에는 이제 3.0까지 올라왔어요. 5년치를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코로나19에 돈을 풀었던 시기 2021년도 이후에는 물가치가 거의 한 4.45까지 나갔다가 지금은 이제 3.0대 나왔으니까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면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PCE가 이번에 이제 5월 13일 날 5.1로 올랐어요. 5.2. 그 이전에 이제 3.8 갔다가 이번에 5.1로 올랐습니다. 이 5.2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년 12월 달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경계치가 된 거죠. 이게 왜 그러지? 결국 고유가로 인해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공산품들이 다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역대 금리 지표를 쭉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금리는 3.75입니다.
지금 3.75. 이 금리를 이제 물가 올라가면 올린다고 치면 4% 올려야 되는 거예요. 0.25%포인트씩 올라가면 4%. 그런데 24년도 8월 달에 금리는 5.25였어요. 5.25. 5.25였다가 5% 갔다가 지금 3.75까지 내렸는데 다시 또 올린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트럼프 2기 때는 이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해요.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못 내리죠. 따라서 올해 하반기는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이란이 종전이 되어서 이 PC, 소비자 물가 지수 등등이 좀 안정화되면 트럼프 대통령 기조상 금리를 내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금리는 몇이었냐? 보시다시피 이때는 2.5였어요. 2.5. 가장 높았을 때가 2.5.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가장 높았을 때가 2.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작했을 때는 0.75로 시작해서 2.5까지 올렸어요. 17년도, 18년, 19년도까지. 근데 지금은 3.75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금리보다 더 지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금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살짝 이제 3, 4월이 올랐기 때문에 고유가 때문에 물가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물가는 조금 이제 관망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가는 올려도 걱정, 내려도 걱정입니다. 물가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죠. 투자가 위축되고.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지금 이제 고유가 때문에 물가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플레를 더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적으로 쭉 가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지난 그 토요일 날 주가가 출렁했냐? 미국이 이제 10년짜리 국채의 수익률이 지금 4.5%를 돌파했어요. 4.5%를 돌파했어요. 보시죠, 여기. 4.595로 마감했어요. 4.5. 그러면 이 10년짜리 이제 국채가 이 상단 4.5를 돌파했던 경우는 딱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2023년도 10월 달에 5.02. 여기 있었죠. 이때가 이제 5.02. 이때 한번 5.02, 이때 한번 딱 있었죠.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국채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주식 시장은 이제 떨어지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 시장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주식 시장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보완 투자를 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고, 주식 시장이 좋게 되면 채권 투자 비중을 줄이거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10년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우려감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다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몰린다고 그래서 뭐 대량 몰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몰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도 출렁거렸고 우리 시장도 출렁거렸다. 일본 시장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일본 시장이 63,000까지 갔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큰 성과물이 중동 전쟁의 종전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와서 1000포인트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니케이 지수가 이제 지난 1244, 1.99 하락했죠. 그래서 61,400.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시장은 6.12가 떨어졌잖아요. 일본 시장은 빠지긴 빠졌는데 우리보다는 훨 더 빠졌고, 미국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2, 나스닥이 1.54, 그리고 다우가 1.07 이렇게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4% 정도 급락을 줬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조금 반도체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꺾인 건가?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잠시 뒤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정도 종목을 봤더니 지금 3월 31일부터 5월 14일까지 인텔이 181%, 샌디스크 141, AMD 129, 아스트라 랩스가 128, 시게이트 122 이렇게 급등했어요. 하이닉스는 143%, 3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43% 올라갔고, 삼성전자 75.8, 하이닉스가 더블 올라갔잖아요. 그죠? 키옥시아, 일본 회사인데 154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미, 일, 한국 모든 나라가 반도체가 전부 다 이렇게 급등. 이 폭 보세요. 일본의 키옥시아가 일본은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 154% 비슷한 시기에 결국 미국, 한국, 일본이 다 비슷한 반도체 랠리를 보였더라. 이 이유 중에 하나는 AI 인프라의 확장과 GPU의 병목 때문에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고, 역시 CPU의 범용 컴퓨팅이 부활이 되면서 이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이제 부족하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사이클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5월 15일 날, 이제 토요일 날이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4.06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폭에 지수로 보면 11.1%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텔은 26%, 샌디스크 18.5, 마이크론 18.5, AMD 16.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180% 정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의 조정은 감안할 수밖에 없고, 인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유가와 금리 상황 따라서 인텔부터 보게 되면 38%까지는 조정치를 열어놔야 된다. 그런 거죠. 현재 인텔은 26%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2% 정도의 더 하락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의 작년에 이제 주가 파동도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인텔입니다. 인텔의 이제 주가 모형인데, 자,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5월 15일 날 종가는 이제 108이고, 고점은 132에서 108로 마감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텔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인텔이 작년 4월 달에 17달러에서 54달러까지 올라갔죠. 그죠? 17에서 54달러, 4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20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17, 34, 한 180%, 2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정은 어떻게 돼 있었냐? 184까지, 54까지 갔다가 주가는 40까지 빠졌어요. 54에서 44. 이 정도 빠졌단 말이죠. 이번 조정도 그 정도의 파동은 열어놔야 된다. 그런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크론, AMD 이 부분은 작년 이 4월부터 거의 비슷한 랠리, 작년 4월부터
작년 어, 12월까지 랠리의 파동을 보게 되면 10월 달에 랠리 파동으로 보게 되면 한 30% 전후의 조정판은 남겨놓는 게 맞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5월 12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안 좋았죠. 그랬는데 그래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죠? (5월 12일) 날이죠. 이날이 5월 12일입니다. 이날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데이터가 안 좋았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가는 이렇게 또 다시 또 올라갔죠. 그죠? 그것도 PPI가 안 좋은 지표가 나왔으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15일 날, 이렇게 15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한번 출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차익 매물도 있었고, 물가도 있었고, 투자 심리 이쪽도 있었고,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금리 또 인상 얘기가 나오고, 유가 등등 계속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이번 조정은 이제 얼마까지 있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고점 찍고 조정 그쳤던 38% 정도까지는 조정국을 열어놓는 게 바람직하고, 결국 이제 모레죠. 20일 날 실적 발표 큰 두 개 기업에서 하나는 엔비디아, 구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엔비디아는 이제 AI의 추론의 이제 대표적인 핵심주죠. 엔비디아가 강한 성장점을 보여주느냐, 실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구글은 이제 이 수익, 이 AI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회사잖아요. 구글이 또 어떤 실적을 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AI의 어떤 약간의 이제 그 이격 조정, 이 흐름이 짧느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유턴해서 다시 또 랠리를 가느냐, 그 방향성을 줄 것이다. 그래서 두 기업의 방향성이 좋다. 그런 거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다른 S&P에 속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대다수는 실적이 다 좋았어요.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좋았습니다. 30% 이상은 신장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S&P에 대한 목표치를 8,200까지 올렸는데 9,000선까지 다시 인상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고점을 8,400까지 갔다가 지금 1,500까지 높였잖아요. 코스피가. 이런 현상이 나오듯이. 그런데 주가는 출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유가는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고유가가 지속형이 아니라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한 3월, 4월 일시적 고유가는 오버슈팅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중동 전쟁이 끝나면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런데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국채 금리도 역시 4.5를 이렇게 강하게 넘었지만 이 부분도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보는데 AI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AI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전력이 있고 GPU, CPU 이렇게 등등 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삼성전자는 59만 원까지 목표가 나왔고 하이닉스는 400만 원까지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마주는 발전, 송전, 저장, 냉각 이런 테마주가 있는데, 이제 발전은 떴어요. 두산에너지, 두산, 송전, 효성중공업, 일렉트로 다 떴습니다. 그런데 저장, ESS, BBU, 삼성 SDI, LG 엔솔 여기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이제 뜨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보시게 되면 삼성 SDI에게 이제 15일 날 정식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1분기 이제 지역별로 매출을 봤더니 한국, 북미, 유럽, 중국, 아시아 매출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북미가 1조 1,400억 정도 매출, 작년 북미 토탈이 3조 6천억. 지금 북미가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1, 2, 3, 4 가게 되면 북미가 아마도 못해도 4조 6천억에서 5조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작년 기준 하게 되면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더 나온다는 얘기고, 유럽은 1조 2천억 나왔는데 작년에 5조 3천억 나왔으니까 작년 유럽이 평균적으로 1조 한 3천억 정도 나온 거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100억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유럽이.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 협력사업, EV2, 아이오닉 3 이런 이제 저가형 차들이 이제 삼성 각형 배터리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2분기부터 나갑니다. 이 데이터가 잡히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유럽향 매출도 굉장히 저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작년에 5조 3천억 나왔는데 2분기, 3분기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유럽에서 만약에 1조 한 6천억, 7천억 나왔다.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한 6조 5천억 이상 나온 거니까 유럽에서도 1조 5천억 이상 나온 거잖아요. 중국 3천억 나왔는데 작년에 9,800억 나왔어요. 1, 2, 3, 4 합치면 1조 2천억 나온다는 얘기인데 작년보다 한 2,500억 더 나오는 거고. 아시아 7천억이죠. 이대로 가게 되면 올해 2조 8천억인데 작년에 2조 4천억밖에 안 했어요. 아시아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더 나왔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1분기가 3조 5,700억 지금 매출 올렸잖아요. 작년에 13조 2,600억 했어요. 올해 1분기가 가장 나쁜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나왔고 북미가 ESS가 시장 회복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한국도 좋아지고 있고 유럽은 이제 신차가 나와서 처음으로 현대 기아차의 신차가 나와서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 아이오닉 3 EV2 말고 중국 3천억 작년보다 더 높아졌고 아시아도 더 높아졌고 결국 1분기가 올해 가장 나쁜 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고 치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예상보다 더 수익 구조가 좋아지게 되면 아마 주가는 훨씬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올해 26년은 도약기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있죠. 삼성, 현대 협력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수주가 있고 또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또 양산 시점이 있어서 이번 IR에서 올해 하반기에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예고를 했고 내년에 이제 휴머노이드 전기차, 전고체 등등 다 테마 이슈가 있고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 섹터에서는 삼성 SDI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LG 엔셀도 이제 같이 셀에서는 이제 넘버 2로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LG 엔셀도 셀 중에서는 넘버 2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삼성전기 제가 한번 마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기가 지난 금요일 날 113만 원까지 갔다가 밀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113만 원까지 밀렸죠. 100만 원 가졌죠. 근데 이 주식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100만 원대 이격 조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 지표를 보게 되면 삼성전기가 내년에 영업이익 2조 7천억, 그 다음에 28년도에 4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합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7,400만 주고 부채 비율이 45%인데 내년에 부채 비율은 40%,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35%로 낮아집니다. 결국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가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주가는 황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바이 앤 홀드가 맞다. 그래 갖고 있는 사람은 홀드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방송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